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처장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요. 제 친구가 교수님으로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한테 요청을 받아서 저도 오늘 특강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제 친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가서 뵐게요. 지금 서정대에는 제가 처음 와봤고, 저는 김수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한테 강의를 요청을 하면서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여기 지금 3학년들 맞는 거죠. 3학년들. 그럼 1년 남았고 2년이 지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의사지만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업으로 시작을 해서 마케팅을 한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 관점이라든지 제약회사를 다니는 마케팅 하는 사람의 관점이라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김수환이라고 하고, 제가 우리 아들이고 아빠고, 제가 아빠의 롤을 하고 있고, 제가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글을 쓰고 있고, 여기는 유튜버고, 여기는 동물병원 수의사고, 저기는 이제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게 다 제가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작가고, 제가 책을 2권을 쓴 작가고요. 그다음에 위생사라든지 유통관리사라든지 무역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들하고 면허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직접 지금 하는 일에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가지고 있고,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유튜버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적어 놓은 거고, 바리스타는 제가 취미로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걸로 끝나면 그냥 취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이 있나? 증이 있나 싶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를 땄고, 수의사도 어떻게 보면 증이죠. 그래서 면허증 학교 다녔으니까 받은 거고, 마케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아빠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보통 하는 일 되게 많은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거예요. 직업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면 뭐가 되나요?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는 그런 직업 하나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온라인에서도 하니까 제 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인스타도 계정 한 3개 정도를 돌리고 있는데, 브런치라고 혹시 아세요? 브런치. 밥 먹는 거 말고. 밥 먹는 브런치 말고. 그리고 지금 식사한다고 바쁘시겠지만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면 아마 나중에 직장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게 내 컨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아직은 크게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수업을 받으면서 컨텐츠를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직 못 하시겠지만, 제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마케팅도 하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 있잖아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의 파워포인트는 제가 컴퓨터에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여기 마이크 달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이 채널에 또 올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만의 컨텐츠, 나만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졸업하고 나면 뭐 하세요? 라고 여쭤봤던 그거에 가치를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확인합니다. 숫자가 뜨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서정대가 제가 잘 몰라서 어떤지 찾아봤거든요. 구글에다가 서정대를 찾았더니 되게 공무원 사관학교 이런 학교에서 미는 게 되게 취업에 강하다. 이 학교로 졸업하면 뭔가 스페셜티가 있어가지고 취업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의 기사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 공무원 사관학교 부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서정대학교는 취업을 밀려고 하나 보다, 취업을 캐치플레이로 몰아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되게 든든하겠다. 왜냐하면 최근 아니고 거의 한 10년 동안 사회 현상처럼 계속 보여지는 게 취업이 안 돼 이렇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정말 취업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저희도 이제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직을 하는데, 이직은 되는데 신규 취업은 안 돼요. 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강점이 있는 학교라고 계속 미는 걸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든든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으나,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 하려고 온 거예요. 여기에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취업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애완동물과가 어떤지를 또 찾아봤어요. 저는 외부인이니까 외부인이 여기가 어떤 데인지를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찾아보고 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읽어보기 싫게 만들어 놓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았으나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 향후에, 이런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 직업의 연봉은 얼마인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설공단 8급에 누가 취업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8급의 연봉이 얼마냐? 8급은 2,800에서 3,200 사이, 그러니까 3,000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 아까 취업됐다고 거기 기사 정리되어 있던 거, 에버랜드에서는 사육사가 연봉을 얼마 받느냐? 봤더니 3천만 원 초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졸업을 하시면 3천만 원 정도의 초봉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겠구나 라는 게 제가 여기 올 때 제 생각이었어요. 이 3천만 원의 연봉이 그 직업이 이 직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많은 직업들이 있으니까 회사도 많고 직업도 많고, 그러면 그런 그 직종 회사원들 전체의 직종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연봉의 이 3천만 원은 어디쯤에 속하나를 보면 전체 소득을 10분위로 쭉 나누면 그 중에 3천만 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보다는 높은 것 같죠. 이 3천만 원의 그 근로자 수, 전국에 있는 근로자 수를 연봉으로 쭉 줄 세우면은 3천만 원은 어디에 있나? 구간이 넓은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그 아까 에버랜드라든지 뭐 8급이라고 치면 3천이니까 이 정도 되겠다. 왜 돈 얘기를 계속 하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돈을 내고 다니는 거고, 지금 도시락 먹는 것도 돈을 내고 먹는 거고 하기 때문에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에는 일만을 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일 플러스 컨텐츠를 어떤 플랫폼에 올리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소득에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하는 거고,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고 지금 다들 20대잖아요. 20대면은 그 중위 소득이랑 평균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중위 소득은 사람을 10명을 줄 세운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람의 연봉을 이야기하는 거고, 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10명의 평균의 소득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20대의 중위 소득은 190이고 평균 소득은 한 200 정도. 30대 나이 먹어서 점점 올라가다가 50대, 60대 가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크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는 30, 40대일 거다 정도를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예요. 직업의 종말, 그다음에 직장인의 현재와 미래,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래서 뭐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다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사 수많은 기사와 책들이 나오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없고, 다들 궁금증은 가지고 있는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 기사가 삼성 뉴스룸에서 이제 사보처럼 나오는 건데 여기에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키 타이틀이 뭐냐면 이 시대에 내 일자리는 무사한가? 4차 산업 되면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직장인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뉴스룸에서 이 기사를 언급을 했고, 이 스페셜 리포트의 결론은 뭐냐면 당장은 아니지만 위험할걸? 이라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대체 뭔데? 라고 하면 이게 4차니까 1차, 2차, 3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1차는 뭐냐? 1차는 산업혁명 이거 옛날에 막 물 끓이면 나오는 증기 가지고 기관차가 움직이네 하던 시대.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 전기, 그다음에 석유 태워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던 시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가지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시대. 근데 이 4차 혁명부터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가지고서는 사람의 역할을 다 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AI를 가지고 상품이랑 서비스가 연결되고, 사람이 개발 안 해도 프로그램이 뭔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인공지능에 물어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이 뭔가 대답을 하죠. 집에 기가지니 같은 거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있는 사람 있죠? 그럼 지니야 그러면 네? 막 그러잖아요. 걔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되게 단순한 대답은 하긴 하는데, 뭐 날씨 어때? 미세먼지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은 하는데, 그런 수준 말고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쳐가지고 이런 데이터들, 이런 뭐 의학 논문이라든지 레포트들을 쭉 봤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이야라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얘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수많은 복잡한 연산과 계산을 해서 어떤 결과를 딱 보여주는데, 그럼 사람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로직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직업의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도 아마 신문에서 많이, 요새 신문 안 보죠? 신문 안 보죠? 신문 안 보죠? 신문 말고 그런 거 보잖아. 뭐 이렇게 그냥 큐레이션 돼가지고 그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거 보죠. 그 비즈니스 스쿨이라든지 연구소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이게 나온다고 하는데, AI가 나온다고 하는데 한 10년, 20년 내에 사라질 직업, 덜 사라질 것 같은 직업을 골랐더니 이렇게 나눠져요. 보면 고위험 직종은 뭐 법률, 회계사, 텔레마케터, 뭐 제조, 공장 이런 로봇으로 대체되는 얘기하는 거고, 저위험 직종은 치과 의사, 간호사, 뭐 예술가, 트레이너, 성직자, 뭐 신부님이나 부처님 말고 뭐야 그 스님 이런 분들은 저위험일 거고, 이런 분들은 고위험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AI가 없애버릴 직업의 개수가 700만 개고 만들어낼 개수가 한 200만 개예요. 그럼 500개가 사라지는 거죠. 이게 단순 700대 200 해가지고 500개가 사라진다 이게 아니고, 700개가 사라지고 완전 새로운 게 20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만 개의 사라지는 직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200만 개가 새로 생기는 직종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사라지면 끝인 거지. 옛날에 마차 몰던 마부처럼 그냥 그래도 200만 개 생기니까 500만 개 정도만 사라지네가 아니라 그냥 700만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사라지는 사람들은 이 200만 개의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고위험 직종하고 저위험 직종, 저위험군 직종에서의 이렇게 쭉쭉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네라는 게 대략 보일 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얘는 어떤 특징, 쟤는 어떤 특징. 기계로 할 수 있는 거. 기계로 할 수 있는 거. 인공지능 때문에 사라지기 굉장히 쉬운 위험한 군의 특징은 뭐냐면 고소득 군 아니면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은 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쪽에 딱 진입을 했을 때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빨리 뺄 수 있는 고소득,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이거나 이게 딱 들어왔을 때 시급은 적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이 프로그램 하나가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군에는 고위험 군이라 그러고, 어찌됐건 사람이 해야만 하는 거, 감정적인 교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저위험군 직종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될 거예요. 단순 반복되는 거,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가지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가 누적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하우가 필요 없는 거. 그래서 그 변호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내리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에 그런 것하고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바탕으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거야. 예전에 그 판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누적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변호사, 판사 같은 것들은. 내과 의사, 영상의학과 이런 것들도 여태까지 의학이 발전해오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왔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이 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 다른 몸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동안에 쌓여있던 영상의학과의 수많은 사진들, 그다음에 뭐 사람들 피 검사했던 숫자들 이런 것들을 쭉 누적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검사를 딱 돌려가지고 기존의 데이터에 비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 정도의 레인지에 나와야 되는데 값이 이 사람 검사했더니 여기에 찍혔어. 그러면 얘는 뭐 당뇨병이겠거니 아니면 암 검사를 피 검사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암 인자가 몇 퍼센트 나왔냐를 봐가지고 이 정상 레인지를 넘어선 값이 나오면은 얘는 암인가 봐. 이렇게 쌓여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걸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위험군 직종은 뭐냐면 사람이 입을 벌렸을 때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썩은 거 다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아말감 집어넣고 은 집어넣고 금 집어넣고 하는 것들 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환자들이 아프다고 이렇게 통증을 호소할 때 감정적인 교류를 통해서 아프겠네요 이렇게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 이 저위험군 직종.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법적인 그런 거 말고 저를 신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랬는데 그걸 신부님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스님이 괜찮다고, 신은 널 용서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감정적인 영역은 이 인공지능이 넘보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레포트들이 분석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벌써 로봇 스님이 절에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은 뭐 하냐 하면은 요만한 로봇인데 그냥 이렇게 바퀴 달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절에 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딱 서, 뻑 하고 딱 선 다음에 모니터가 똥 나오는 거야. 뭐 때문에 왔냐, 뭐 때문에 힘드냐.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 이렇게 삑삑 누르면은 뭐 애가 대학 시험을 쳐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애가 요새 빗나가서 뭐 말을 잘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치면은 이 AI 스님한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그 역대 경전들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장 적절한 조언, 문구, 경전을 순식간에 검색을 해가지고 얘가 뿅 띄워주는 거예요. 이 AI 스님을 도입한 다음에 그 절에 시주라 그러죠. 시주한다 그러나? 신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절에서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돈을 낼 거잖아요. 기대를 하니까 늘었대요. 그 AI 스님 하나 도입해가지고. 일본은 장례 문화가 집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장례 문화를 진행해주는 것도 AI 로봇가 해요. 그 영적인 영역은 손 못 댈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얘네들은 이 비즈니스 스쿨들이 2017년, 13년 요때에는 다 뭐 부가가치 돈 다 좋은데 그 정신적인 부분은 손 못 댈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이랑 일본에서는 장례 절차를 AI가 진행을 하고 스님을 AI 로봇이 대체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도 불안한 거죠. 초등학교 교사도 그래요. 애들이 이건 미국에서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질문 여러 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 지금 상태가 1에서 5점 몇 점이니 체크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의 상태를 더 솔직하게 오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AI 초등학교 상담 교사가 더 학생들한테 적절한 피드백과 컨설팅을 하더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더 이상 이제 영역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혁명이라고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안 넘어올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마케팅을 하고 있긴 한데 제약회사 마케팅은 뭘 하냐면은 어떤 약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임상을 하잖아요. 임상 1상, 2상, 3상 해가지고 허가 받으면 그게 사람 몸에 쓰이게 되는데 결국에 뭐냐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들한테 적절한 환자를 제시하면서 이 약을 써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이 안 해도 AI까지 안 가도 데이터 정리되어 있고 그중에 제일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가지고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 데이터 누적되는 일, 그리고 업계에서는 나름 고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하나가 여러 명의 마케터들을 대체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저는 되게 위험군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위험군이 될 수도 있어요. 랩에 들어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래서 되게 직업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계속 직업 그러는데 직업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료를 받고 내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지속적인 사회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벌써 오류가 있죠. 한 가지 일에 종사하는 직장인 말고 사업가들은 한 가지 일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차려가지고 물건을 판다 그러면 온라인 매장 열고 오프라인 매장 열고 다른 브랜치에다가 매장을 열고 하는 식으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업의 정의 자체가 이미 다 바뀌어 있는 사회다라는 거고 직업이라고 했었을 때 직이 있고 업이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분명히 다른 뜻이거든요. 근데 직은 뭐냐 하면 조직 안에 어떤 회사 안에 어떤 병원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힘 이런 거고 근데 그게 그 회사에서 나와버리면 명함, 법인카드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뭐 구글에 다니고 뭐 삼성에 다니고 이런 데 다닌다고 해도 아까 앞에 나왔던 삼성 에버랜드에 취업했다라는 그분도 삼성 에버랜드에 다니고 있지만 나와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업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옛날엔 직업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직 따로 업 따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업은 뭐냐 하면 경험이나 기술이나 노하우나 뭐 네트워크 아이디어, 뭐 장인정신 이런 거 오히려 옛날에 이야기하던 도제식 사회의 그런 컨셉으로 약간 회귀했다 그래야 되나? 이런 건데 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게 업인 거예요. 직업이라고 불려왔지만 직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는 시점부터는 업의 시대가 될 거다인데 여기에서 되게 골치 아픈 전공들이 뭐냐면 경영학과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없어요 업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스페셜티가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니까 무슨 자격증 땄다고도 막 많이 붙어 있던데 그런 것들이 당장은 업이 아니지만 나중에 나의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직업 중에 업을 가지게 될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올라왔었어요. 이제 직의 시대에서 업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근데 이 바뀌는 게 굉장히 빨라질 거거든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봤더니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자격증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자격증은 참 그래요. 자격증은 따기 전에는 따야만 될 것 같은데 따고 난 다음에 세상 천지 쓸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따긴 따야 되죠. 다들 하니까. 근데 이게 나의 업의 어떤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따야 돼요. 제가 그 생각 없이 땄던 자격증이 참 많았거든요. 옛날에 학교로 같이 다니면서 이수근 교수님하고 거의 뭐 자격증 컬렉터처럼 맨날 시험 치고 맨날 따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지금 여러분들처럼 머리도 팽팽 돌아갈 때고 하기 때문에 그때 땄던 게 뭐 유통관리사나 무역영어나 이런 그 국가 자격증도 포함을 하지만 커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도 안 따죠. 커말 같은 거는. 그런 거 말고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이런 거. 최종 실기는 못 쳤지만 그 양식 조리사 이런 것들도 막 따려고 막 그랬었고 뭐 바리스타 같은 거는 좋아서 따는 거긴 하지만 그건 땄고 지금 기억도 안 나는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자격증을 한 12개인가 13개인가 땄었어요. 근데 세상 천지 쓸데없죠. 그냥 면접 같은 데 가면 저는 이만큼 관심사가 넓은 사람입니다라는 거 한마디 정도밖에 못하지.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자격증들은 따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직장인들은 그래요.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이 생활을 계속하면 삼성은 삼성대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LG는 LG대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생활이 다 똑같아요. 한 7시나 6시에 일어나가지고 9시에 가서 6시에 끝나고 한 서너 시간 오버타임 하고 집에 오면 뭐 9시, 10시. 이 생활이라서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뭐 여행을 다니면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살 거야. 이라고 하지만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기존의 직장인들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똑같아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건 지금 3학년 끝내고 4학년 끝내고 그 다음 해 사회에 나가서 시작하는 게 이러지 않았으면 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AR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변화 때문에 확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아마 다 똑같은 삶을 살기도 되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거고